근데 그걸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에 가서 우리 동네에서 도망친 사람 잡으러 왔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말씀, 전체를 됐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의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대통령 선거 다 마치고 나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사실상 여당이 된다 한 거 말고요. 우리가 야당 시절에 치열하게 싸웠던 질문을 드렸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윤여준, 최장집, 장하성, 금태섭, 장병원 이런 분들이 많이 떠났던 것을 보면서 좀 더 리더십을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수도권 출마를 한다. 그래서 될 거라면 이거 해야 되는 것이고 다 해야지. 아니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시니 좀 황당한 얘기죠. 거기에 맞는 답변은 아닙니다. 저는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맞짱 떠서 싸우느라고 7번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총출동시키고 경찰을 총출동시켜서 저 김건희를 잡으려고 그야말로 온갖 공격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많은 그런 잘못된 점들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제가 강행 저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다가 그것 때문에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텐데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렇게 싸우면서 뭐 영장 신청을 당한다거나 또는 뭐 징계를 당한다거나 고소고발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여러 번 고소고발을 당하고 전부 다 무죄로 취하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검수완박법 말씀하셨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사실 제일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때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 상을 마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와서 저는 검수완박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세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날부터 검수완박 우리 당이 안 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 당한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 말고 예, 이번에 했습니다. 고소고발 당하셨다고? 네, 그랬습니다. 예, 열심히 하셨다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절대로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철저하게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를 제가 직접 만들고 그걸 진두지휘하면서 대장동 의혹도 밝히는 데 앞장섰고 백현동 게이트 또 성남 FC 또 경기도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들 가지고 치열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김건희가 얼마나 미웠으면 김건희를 봉고파지간 다음에 남극섬에 위리 안치한다고까지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것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을까? 그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억이 없어서 한번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억을 불러일으켜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끝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이재명을 잡아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5월 6일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하고 붙겠다고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인천으로 달아났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에 가서 우리 동네에서 도망친 사람 잡으러 왔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말씀, 전체를 됐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의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대통령 선거 다 마치고 나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사실상 여당이 된다 한 거 말고요. 우리가 야당 시절에 치열하게 싸웠던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설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 보이고요. 그것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로 결론을 지었지 않습니까? 제가 주도권을 쥐었으니까 조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정치에 들어온 지 한 10년쯤 되셨잖아요. 좀 넘으신 걸 알고 있는데 정치에 처음 입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그동안 많은 분들하고 만나게 되고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지금 안철수 후보 전대 캠프에 합류해 있는 의원이 혹시 계신가요?
지금 우리 당 당원당규에 합류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태규 의원이나 권은 의원이 옆에 지금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가요? 이태규 의원 여러 가지로 저한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당에다가 어떻게 해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명을 맡겼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이끌어가려면 많은 사람들을 안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윤여준, 최장집, 장하성, 금태섭, 장병원 이런 분들이 많이 떠났던 것을 보면서 좀 더 리더십을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사실 사람이 떠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3당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랬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당선 확률이 떨어져서 큰 당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한 번도 제가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더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이분들이 안 떠날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정말 국민의힘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님께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민주당보다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거 동의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솔선수범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상현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계시지는 않는데, 지난달에 김기현 후보께서 수도권 출마를 윤상현 의원이 촉구를 하셨을 때 엉뚱하고 황당하고 한가한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후보님은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사선을 하셨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도권 출마 요구가 한가한 소리라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본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제 워딩 전체를 보십시오.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라도 다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방식이 수도권의 대표가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여당이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잘한다, 우리 여당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수도권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해준다, 지지해주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넌센스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께서는 제가 보니까 이게 작년 10월 달에 주간조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비호감도란 거,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싫어요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서울에서 비호감도가 67.1%, 경기 인천에서 61.6%, 중도 측에서 비호감도가 65%에 나옵니다. 제 주도권 투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오히려 수도권이 나오면 더 비호감도가 높은 분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당대표부터 나만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나부터 내려놓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지만이 이 당의 동지들이 개혁에 동참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당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내려놓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시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왜곡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여러 후보들 비교해보면 제가 수도권 그리고 또 2030 중도층에서 호감도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그런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년 공천 관련해서 정말로 투명한 공천 시스템 짜놓고 공천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출마 지역은 공관위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대국민 서약하고, 그리고 우리 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이런 공약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야지 정말 누가 개혁의 리더십을 진정으로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내년 총선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께 여쭙겠는데요. 내년 총선 시대 정신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은 보수 우파가 제대로 일해서 민생 경제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 하나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 시대 정신 한마디로 운동권 586 청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86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한 것이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말만 그럴듯하지 일할 줄도 모르고 2년만 앞세우고 경제들 잘 모르고 과거에만 관심 있고 미래를 내다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유능한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 빼놓고는 모두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법조인은 국회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로 후보를 대거 채운다면 586 청산이 저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뭐 하십시오. 예. 예, 지금 아니,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야지. 뭘 내려놓더라도 다 내려놓아야죠. 수도권 출마를 한다. 그래서 될 거라면, 이거 해야 되는 것이고. 잘 다 해야지. 아니,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시니 좀 황당한 얘기죠. 거기에 맞는 답변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자들 영입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는, 대표의 안목과 설득력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재인지를 가려내는 안목이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